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가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무심코 한 말에 왠지 모르게 화가 나서 버럭 화를 내는 경우가 있지요. 근데 또 시간 지나서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별 말도 아니었고 네.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버럭 화내는 분은 아니신데요. 제가 근데 알기로는.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가까운 사이에서 뭐 아내와의 사이라든가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마련인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화가 나는 이유가 나의 약한 부분, 나의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어디가 약하세요? 네. 안 건드리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네.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 화를 내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가 아니라 사실 나한테 있을 때가 그렇죠. 많은데요. 오늘 이런 얘기까지 해주신다 해서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보이스 컨설턴트 김창옥 씨 아시죠? 네. 요즘은 좀 폭을 넓혀서 소통, 관계 네. 이런 쪽의 전문가로 또 활약 중이십니다. 소통에 관한 이야기 시원하게 들려주실 김창옥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아유, 오늘 아주 예쁘게 하고 나오셨네요. 네. 아침이라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 머리하러 왔다 생각하시게 미장원 스타일로 아주 좋으세요. 아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옷으로 소통을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주부님들이 주로 이런 거 좋아하신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걸 소화할 수 있는 남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요. 그쵸? 저는 평생 가도 못 입습니다. 네. 오늘 보는 즐거움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소통이라는 게 서로 통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네. 요즘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거 보면 불통의 시대, 안 통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오냐고 그 자꾸 주부님들께 여쭤봤더니 네. 그 간통이 온다고 아유, 네. 깜짝이야. 예, 그러세요. 자꾸 소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소통이 돼야 이제 뭐 좋은 집에 살든 조금 불편한 집에 살든 행복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해야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이거 처음부터 이렇게 여쭤봐도 되나요?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강의로 네, 들어갈까요? 네,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아주 좋은 날인데 며칠 전에 신문을 봤더니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그런 안 좋은 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어떤 젊은이가 그 자기는 옥탑방에 사는데 난 너무너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든 노동일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날도 일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옆집 사람을 보니까 가족들이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서 살해했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가정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웃는 사람 보면 걔 왠지 나 화가 나. 그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해를 한 아주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군대 생활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전에도 한번 강의 이렇게 한번 할 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특목고를 나왔습니다. 공고. 네, 공고. 특목고를 나와서 대학을 2번 재수했는데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군대를 갔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 해병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갔는데 통신병으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는데요. 희한하게 어떤 친구가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얘기할 때 기분이 나쁜가 그랬더니 4년 대학을 다니다가 온 우리 김재원 아나운서 같은 분이 뭐 김창옥 회장님 뭐 이 작업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방송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오케이 좋아 4년대 받아들이겠어.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같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군대 온 친구들이 뭐 김창옥 회장님 그 일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케이 고졸 우리는 하나. 좋아. 그런데 제가 그 시험 치려고 했던 괜찮은 좋은 전문대학이 있었는데 그 전문대학을 다니다 온 친구들이 충고를 하면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 김창호 선생님 일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갑자기 그 포인트가 딱 되는 거죠. 그럼 너 지금 전문대 다니다 왔다고 나 무시하는 거니?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이게 전문대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말 대꾸 하니?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습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물고기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이 굴절되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데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침마당을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뭐 이렇게 단디 불러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재미난 에피소드가 생겼는데요. 말을 잘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찾아오셨어요. 아, 저도 뭐 말을 하는 사람인데 강사님 뭐 재미있게 말하시던데 저도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중에 아주 재미난 분이 오셨는데 어떤 여성분이 지방에서 오셨는데 자기는 그 심리 상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랑 얼굴 표정이 이래요. 심리 상담 가면 뭔가 좀 편해야 되잖아요. 뭐 안녕하세요. 뭐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어머 안녕하세요. 네, 네 심리 상담해요. 이래야 되는데 그분은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 상담가예요. 제가 아유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강사님처럼요 이렇게 말을 잘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 사람들한테 심리 상담을 하면요 사람들이 참 독한 년이라고 욕을 해요. 근데 제가 봐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뭔가 심리 상담을 하려면 마음이 좀 풀어지고 이렇게 좀 유들유들해야 되는데 그분은 목소리도 딱딱하고 얼굴 표정도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근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뭐 말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말 잘하는 법을 배울 필요는 없고 좀 뭔가 이렇게 얼어 있는 게 풀리면 좋겠습니다. 굳어 있는 게 이렇게 조금만 유연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얼굴 표정이 알겠어요. 그러더니 이제 몇 주 계속 수업을 하더니 수업에서 이렇게 3분씩 나와서 스피치를 하는데 처음으로 본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는 1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30년 전에 서울 잠실 그 한강변에 살았는데요. 그때 본인은 12살, 남동생은 9살이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12살짜리 친구가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귀신이 자기를 막 쫓아오더래요. 귀신 꿈을 꾼 거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 벌떡 일어나가지고 귀신이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서 목류병 환자처럼 문을 열고 한강변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애가 이렇게 뛰어나가니까 잡으러 달려갔는데 그때는 한강이 개발 안 했을 때래요. 30년 전에.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때 땅을 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시 좀 인간적으로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처럼 돼 있지 않아서 이렇게 막 들어가서 한강으로 빠졌대요. 그래서 허리춤으로 들어갔는데 엄마가 뒤에서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이건 뭔가 안 좋다 그래서 구술했습니다. 그 해에.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 해에 가족들이 물놀이를 갔는데 남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12살짜리 아이 마음에는 왜 그 친구가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하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이요? 나 때문이다.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 대신 내 동생이 죽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친구만 하게 된 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특별히 일가 친척 그리고 한국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남자아이를 그렇게 선호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딸을 보고 엄마 너 낳고 그렇게 기분 좋았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아들이었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던 그 시절에 그냥 자기가 살고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12살에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부모님이 좀 이렇게 공식화해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얘야, 그거는 네 잘못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 마음에 그런 짐을 갖지 마라. 이래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도 아이를 배려한다는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결혼을 하고 본인도 엄마가 됐고 이제 아이를 낳은 이제 부모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직도 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나 울지 말아야지. 울지 말아야지. 잘 참는다. 계속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선생님 목소리가 좋아지시고 정말 선생님 말투가 좋아지고 정말 선생님 사는 게 소통이 되려면 선생님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에게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인 역할은 어른,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아이. 이걸 심리학에서는 성인 아이라고 부른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키가 컸고 나는 등치가 있고 나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남편들이 좀 철이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는 것 같으세요? 안 나. 나이가 먹어야 철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90에 철이 딱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철날라고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왜 저를 보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공간에 남자가 저희 두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하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선생님 아니면 저기 때문에 지금. 네. 그러니까 너무 남편이 철나기를 좀 기대하지 말고 나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사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꾸 남편을 케어해 주다 보면 남편이 철이 든대요. 80에. 그럼 나도 내가 이렇게 좀 남편을 케어해 주다 보면 남편이 철이 빨리 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이 계속 안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게 남편에게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저 깊은 곳에 꽁꽁 그거를 이분이 쌓아두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는데 선생님이 선생님 안에 있는 12살짜리 아이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괜찮냐고. 그러면 그 아이가 안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또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네 잘못이 아니다. 어렸을 적에 저는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미래, 미숙이, 미경이, 미자. 네. 제일 미자, 이름 퀄리티 떨어지는 미자. 그래서 저 이제 그 미자하고 이제 미경이 누나하고 이제 많이 놀았습니다. 인형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종이에 인형이 그려져 있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 잘 잘라야 됩니다. 여기 잘 자르지 않으면 예쁜 드레스 다 망칩니다. 여기. 그리고는 이제 인형 뒤에 붙여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노는 겁니다. 누나들하고 저는 그걸 하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논 게 얼음땡을 하고 놀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래가 되는 거죠. 김미자가. 그러면 저희는 막 이렇게 도망가다가 술래가 딱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삽니까? 얼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땡 해줄 때까지. 그래서 제가 밤까지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오시더니 연병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오살할 것들이 아주 그냥 대급박에 똥이 들어가지고 그냥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밤새 뭐 하고 그냥. 근데 보세요. 이건 인간의 아주 중요한 이론입니다. 어느 날 우리 마음에 있는 아이들이 누군가 세상이 어떤 환경이 나를 공격하려고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얼음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고 해도요. 죽은 것처럼 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얼어서 사는 거죠. 굳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하고 별로 다른 거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땡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스스로 선생님 아이한테 땡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제가 잘 그러지 않는데 그날 이제 클래스가 끝나고 정말 처음으로 그 선생님을 이렇게 살짝 안아드렸습니다. 처음입니다. 정말 와이프가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입니다. 진짜 처음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갑자기 좀 강의가 안 되네요.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탁 안아드리고 근데 그분이 특별하게 뭐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못하고 마음을 아직 추스리질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울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그 수업을 받으러. 그리고는 새벽 그 차를 타고 또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렇게 해서 수업이 8주가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선생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보세요? 그랬는데 그 선생님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왔더라고요. 선생님 목소리에 봄이 오셨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너무 좋은 일 생겼어요. 그래서, 이혼하세요? 아 그게 아니고요. 저 이제 제 강의에서요. 미리 얘기하진 않지만 필요한 때가 되면 제 동생 얘기 하게 됐어요. 그리고 선생님 저 정말 축하해 주세요. 이혼하세요?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요.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콱 나는 거예요. 어렸을 적 그러고 나서 물가에 한 번도 안 간 거예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물가에 안 간 거예요. 누구 생각납니까? 물가에 갈 때마다? 동생이 생각나고 그리고 죄책감이 들고 엄마 아버지한테 또 미안하고. 선생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수영장 갈 때 비키니 사세요. 저 호피 무늬로 사세요. 저희 엄마가 좋아하는 호피 무늬로 사세요. 그랬더니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정말 사람들이 저희가 이렇게 사는 게 다 사람들을 만나볼수록 그런 일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날 상처를 받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그 물가로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함께 살아도 나는 그 상처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내하고 함께 살아도 그 상처를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낳은 자녀한테도 그 상처를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아무리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음인 채로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도 굳고 목소리도 굳고 그리고 다 사람 행동이 다 굳는 거죠. 확실한 거는요. 얼굴이 예쁘다고 반드시 인간이 예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예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람이 정말 예쁜 건 그 사람 표정이 나올 때가 참 예쁜 것 같아요. 이완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동안이 아니래요. 동심이래요. 동심. 동심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쁜 거래요. 저는요 어렸을 적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 강아지를 길렀습니다. 이름은 독구. 독구라고 하셨죠. 엄마가 독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는 독구가 뭔가 이렇게 봤는데 그 도구의 그 엄마식 발음이 독구. 독구였어요. 저는 동물을 하도 좋아해가지고요. 항상 집에 오면 엄마한테 먼저 안 가고 독구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집 독구들은 그 종이 뭐냐면 믹싱견. 이렇게 섞였어요. 이렇게 뭐 엄마 아빠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너무너무 막 독구하고 막 책가방도 안 놓고 막 이렇게 놀랐는데 제가 어느 날 안 게요. 이 독구가 몇 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독구와 하나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독구를 어떻게 하셔요? 잡숴 버리셔요. 내 안에 독구 있다? 아버지가 항상 하나 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날은요, 그걸 집에 오면 강아지가 없어서 몰랐는데 어느 날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이렇게 오는데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들이 독구를 잡고 목에 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독구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독구의 눈빛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당신 나하고 친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버지하고 아버지 친구분들한테 감히 얘기할 수 없잖아요. 아버지 독구 잡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독구의 눈을 보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도와줄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어린아이가 어떻게 변했냐면 새로 엄마가 독구를 또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철마다 하나 되셔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학교 갔다 오자마자 독구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는 거예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저 친구하고 나하고는 영원할 수 없어. 전에 그 친구들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면 정을 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독구한테 이제 정을 주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제 막둥아 밥 갖다 주고 와라. 그럼 저희는 사료를 안 주고 저희가 먹다가 남은 걸 줬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고 걔가 이제 막 저보고 막 이래도 그냥 이렇게 주고 눈을 딱 안 마주치는. 눈을 딱 안 마주치고 딱 가버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토끼를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는 또 정이 가더라고요. 토끼를 막 정이 가가지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그거 풀 뜯어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어머니가 들고 다니던 시장 가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 뚫리고 요런 모양의 그게 있었어요. 그 안에 그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고 그거 하고 이렇게 못 쓰는 칼을 들고 이제 토끼풀을 뜯으러 가요. 근데 어느 날 토끼풀을 뜯으려고 가니까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끼를 꺼내서 목에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풀밭에 던져놨어요. 그래가지고 묵어라. 묶고 다 묶으면 와라. 그래가지고 토끼하고 엄청 정이 들더라고요. 토끼는 또 강아지랑 달라요. 토끼가 이렇게 여기 있을 때 이게 코가 이렇게 엄청 귀여워요 이게. 그러면 여기를 만져주면 애가 엄청 귀엽습니다. 예? 토끼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 먹다가 남은 밥도 좀 갖다 주고. 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또 모질이라고 욕먹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핫도그에 갔다 왔더니요. 토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닭 볶음탕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둥아 먹어라. 그래가지고 엄마 나 고기 잘 안 먹는데 그랬더니 이거 맛있는 것이요. 먹어.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는 거예요. 이게 닭 볶음탕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뭔가 고기가 쫄깃쫄깃하고 뭔가 담백하고. 그래서 엄마 나 한 그릇 더 줘. 그래가지고 엄청 먹고 이제 그러고는 이제 그때까지 몰랐죠. 토끼장에 갔는데 토끼가 없는 거예요. 엄마 토끼 어디 갔어?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까 네가 먹은 거 토끼고기야. 그러니까 또 이제 죄책감에 또 그 상처에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도 기르지 말자. 아무것도 기르지 말자. 어차피 나와 영원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기르게 됐어요. 그랬는데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아내가 강아지를 하나 입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강아지 싫다고 그랬어요. 무슨 강아지를 아파트에서 무슨 강아지를 키워 강아지를. 사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강아지를 안 데리고 오는 가장 큰 이유 뭘까요? 내가 또 상처받을 거. 그 강아지도 먹는 강아지는 아니지만 사람보다 수명이 짧으니까 언젠가는 또 저와 정을 주고 나서 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 돼. 근데 이제 아내가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키웠어요. 갈색 푸들을요. 네. 이름도 사랑이. 근데 이제 처음에 데리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좀 정을 주기 싫더라고요. 자꾸 정 주면 또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뭐 아내가 공부한다고 어디 외국을 잠깐 나가고 사랑이하고 저만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요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정을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랑 저만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2달 만에 정이 들어버렸네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가 강아지한테 잘해주는 것보다 제가 더 잘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랑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제일 비겁한 것은 상처받을까 봐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한번 상처받았으니까 나 상처받기 싫어. 나 너무너무 마음이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고 미는 누가 차지한다고요? 용기는. 지금 경험이 없으니까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오시네요. 지금 나 모르겠는데 나 모르겠어. 미는 용기 있는 자. 미는 이쁜 여자가 아니라 의미와 재미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고 싶다면 천국이라는 것은 종교적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새로운 땅인데 내가 지금 사는 삶 말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는 무엇을 내면 좋습니까? 용기를 내면 좋더라고요. 네. 전에 상처 받으셨지만 또 한번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에 누구한테 상처를 줘서 그게 더 힘들어서 또 관계를 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전에 누구한테 상처 줬는데 내가 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부모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좋아진 거는요, 어떻게 해서 좋아진 거냐면 자기를 치료해줘서, 내가 나한테 위로해줘서 좋아진 거거든요. 영화도 이와하고 아주 비슷한 영화가 있어요. 내 마음의 풍금. 누구 나오는 영화죠? 전도연 씨, 이병헌 씨. 네. 그런데 그 원래 그 작품의 이름은 여제자라는 작품이랍니다. 여제자, 참 에로틱합니다. 여제자 참 에로틱해요. 그래서 이게 제목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아주 서정적으로 내 마음의 풍금. 내 마음의 풍금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전도연이라는 친구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학교를 몇 년 이렇게 미뤘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난하고 동생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맨날 보재기로 이렇게 얹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키는 자기만 이만큼 크고 동생은 다 이만했는데 맨날 동네에서 하는 거는 고무줄해요. 이제는 아가씨 나이가 됐는데도. 그러면서 막 자기 애 업고 이렇게 막 애가 막 똥 싸고 막 이렇게 그래서 막. 근데 어느 날 그 마을에 너무너무 멋진 남자 누가 옵니까? 이병헌 씨가 선생님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이렇게 들고 1960년대 한국의 시골이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정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내려서 근데 전도연 씨가 멋진 남자가 저기서 내리니까 저기 막 사춘기니까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 남자 곁으로. 근데 감히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옆에 전도연 씨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엄청 멋진 목소리로 물어봐줘요. 아가씨, 뭐 아침마당 초등학교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니까 전도연 씨가 그리고는 쑥스러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래서 이병헌 씨가 저기 좀 뭐야? 그리고 근데 이 전도연 씨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병헌 씨가 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가씨, 아침마당 초등학교가 어디로 갑니까? 아가씨. 근데 갑자기 이병헌 씨가 뭐가 느껴져서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전도연 씨가 갑자기 숲을 속으로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숨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여전히 전도연 씨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 시골에서 뭐가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동생을 업고 있고 동생은 똥을 쌉니다. 누나 등에서. 네. 그런데 애들이 막 고무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연 씨는 고무줄 안 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동생들이 물어봐요. 언니, 왜 우리랑 고무줄 안 해? 그랬더니 전도연 씨가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애냐? 니들이랑 고무줄이나 하게? 이제 전도연은 애가 아닙니다. 하루 만에. 뭐 됐습니까? 아가씨가 됐어요. 전도연 씨는 왜 하루 만에 아가씨가 됐을까요? 이병헌 씨가 아가씨라고 불러준 거예요. 자기가 사춘기 이 소녀가 너무너무 가슴 뛰게 멋진 남자가 그 멋진 목소리로 이렇게 아가씨, 자기는 들어서 태어나서 처음 들은 거예요. 엄마한테는 이 가시네가 막 맨날 이런 말 듣다가 그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 그 멋진 목소리로 불러준 거죠. 진실되게. 아마 최주봉 선생님이 불러주셨으면 안 됐을 거예요. 아가씨, 어디야? 그러면 이제 안 됐을 텐데 이병헌 씨가 너무 멋진 목소리로 아가씨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화는 그 다음 씬부터는
시골의 그런 정서에서 러브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는 여제자가 선생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요. 이게 아주 사람의 간단한 법칙인데요. 인간은 불러주면 그가 된대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법정 스님이 한 아주 너무너무 좋은 얘기거든요.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당신 안에 꽃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아침마당 일찍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방청객 분들도 일찍 오시고 두 분도, 저도 일찍 오고, 오늘 너무 일찍 와서 진짜 눈이 뻑뻑해 뒤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여기가 아따 엄청 뻑뻑하더라고요. 네, 엄청 뻑뻑해요. 다 아시죠? 아시죠? 이때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네! 엄청 뻑뻑합니다! 네. 출연료 올려주세요! KBS 사장님! 아침이 엄청 뻑뻑하거든요. 그런데 한강을 탁 이렇게 아침에 안 막히잖아요. 그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강에다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을 탁 열면 이제는 가을 바람이 분다고 바람을 만나는 건 아니래요. 내 안에 가을 바람이 있어야 가을 바람을 만나는 거래요. 네. 춤바람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춤바람이 난 건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내 안에 춤이 있기 때문에 춤바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참 희한한 건 꽃을 봐야 내 안에 꽃이 있는지도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얼어있는 아이들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좀 불러주세요. 괜찮냐고. 그리고 이건 너의 잘못 아니다. 그리고 한 번만 안아주세요. 여자가 남자한테 큰 거 바랍니까? 조그만한 거 바랍니까? 조그만한 거, 그 다이아 한 2캐럿짜리 조그만한 거, 그거. 그 2캐럿 얼마나 해요? 그거 한 5천만 원이면 다 사는 거. 그런 거 안 사주면은 남편 아니잖아요. 그냥 아는 오빠잖아요. 그런 거 안 사줘. 아내들은 큰 거 안 바랍니다. 차 좋은 거 안 태워줘도 돼요. 차 탈 때 남편이 어떤 척이라도 해주면 좋아할까요? 문 안 열어줘도 돼요. 그냥 열어주는 척만 하면 돼요. 그러면 와이프들이 얘 갑자기 이런 거를 해 갑자기. 뭐야? 여자야 카드야 뭐야?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기분이 차는 좋은 거 안 태워줘도 돼요. 그냥 그거 저 유명한 거 벤츠만 태워줘도 돼. 벤츠 이하는 차 아니잖아요. 달구지잖아요. 달구지. 그런 거죠. 남편이 이렇게 여보 이렇게 문 엄청 좋아합니다. 자꾸 쳐다보시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가 이렇게 돈 많이 벌실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니까 아내 이렇게 차 탈 때 여보 이렇게 좀 당신 좀 타. 엄청 좋죠. 엄청 좋아요. 여자가 큰 거 바라지 않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우리도 큰 거 바라지 않을 겁니다. 이만한 거. 네. 어떻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그 나이 많으신 어른들은요, 병원 자주 다니시면 오히려 몸이 더 안 좋대요. 네. 자꾸만 나 여기 아픈가 저기 아픈가 그런 거 없이 막 이렇게 살아버리면요 오히려 더 오래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셨어요. 장우가 너희 아버지는 항상 아파. 개미가 지나가도 아파. 항상 아파. 뭐 그렇게 아프냐? 몇 년 살다 뒤져불제. 근데 저희 엄마는 그리고 막 일을 하시는데 엄마는 실제로 잘 안 아프신 것 같더라고요. 엄마도 병이 없는 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상처 안 받을까 안 받을까 하면 더 받는데요. 나 상처받을 것 같아. 나 상처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이쯤에서 담을 쳐야 되겠어. 나 상처받을 거니까 이쯤에서 나 담을 쳐야 되겠어. 전에도 상처받은 적 있어. 이러면은 더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오히려 상처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마음을 열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뭐 또 새로운 오빠 만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오빠 만나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런 거 아닙니다.
너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오해의 요지가 있어서 네. 자기에 대한 사랑, 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에 대한 사랑, 상처받은 내 안에 있는 나에게 용기를 내어서 조금 사랑을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어떤 걸 알아냈냐면요, 그 아침마당 강의하고 나서요 아주 흥미로운 데서, 정말 하고 싶었던 데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어요. 교도소에서 강의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만약 이 군대를 몸과 마음 건강하게 제대하면 여전히 이렇게 갇혀있고 힘들게 사는 분들에게 뭔가 내가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제 방송을 보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 좀 우리 교정기관에서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요. 엄청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교정기관에 강의를 가신 강사님에게 여쭤봤어요. 거기는 조금 특수한 단체니까 제가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전에 어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 나오신 분이 거기 와가지고 잘난 체 했다가 강의 끝나고 가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해서 눈을 탁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 절대 잘난 체 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시고 또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락처는 가르쳐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소하시고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 정보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잘난 체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아마 그분들이 막 이렇게 여기에 막 용이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러시잖아요. 영화에 보면은요. 그래가지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막 그래가지고 엄청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문을 한 철문을 5개, 6개 통과해서 그분들 앞에 딱 갔는데 남자분들이 40명이 앉아 계시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몸이 엄청 좋으세요. 이렇게 반팔, 여름이었거든요. 근데 반팔 입으셨는데 몸이 엄청 좋으시고요. 얼굴에 인상이 좋으세요. 교정기관에 계신 분들인데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데 엄청 재밌어 해주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막 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 전에 방송 봤어요. 그랬더니 들어오신 지 올해는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에 방송을 봤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뭐 큰 범죄는 아니시구나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되게 얼굴이 무섭고 포악하시고 막 자세도 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세도 너무 좋으시고 막 뭐라고 하면 이렇게 웃어주시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교도관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일단 몸이 안 좋으시고 인상이 안 좋고, 제 강의가 웬만하면 그렇게 지루한 강의는 아닌데 졸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강의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저 교도관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조금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또 몸도 안 좋고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이분들은 좋으시고 교도관님들 몇 분은 졸고 계시는 건가요? 몸도 안 좋고 얼굴 인상도 좀 간단하다는 거예요. 교정기관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정기적인 식사, 그리고 재활에 대한 의지, 그래서 그 의지 있는 분들만 이렇게 40명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는데 원어민이 그 교정기관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뭡니까? 그랬더니 원어민 강사인데 원하는 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교정이라는 거죠. 제빵 제과도 그 안에서 배우고 미용 기술도 배우고, 그래야지 내 그 직업이 생겨서 밖에 나가서 또 범죄에 노출되지 않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정이라는 거예요. 가둬두는 게 교정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뭐 토플 점수를 900점대를 받은 분이 또 나오셨다는 거예요.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럼 교도관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몇 분이 왜 이렇게 인상이 안 좋나요? 그랬더니 불규칙한 근무 시간과 소명감 없는 직업의식이 얼굴 표정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운동할 시간도 제대로 없고 낮과 밤이 자꾸 바뀌시니까요. 다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 강의를 의뢰했던 여성 교도관님은 인상이 너무너무 좋으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좋은 강의,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할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디가 교도소이고 누가 죄인인가? 어쩌면 우리는 넓은 의미의 교도소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은 우리 방청객분들도 맨날 여기 막 이렇게 딱 이게 지금 막 와가지고 아침마다 막 맨날 이런 거 하고 있지만 저기 막 엄청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찍 오시고
또 이제 끝나면은 또 어디 또 가셔서 또 재미없구나.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내 직업이 교도소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야, 내 직업이 교도소야. 그리고 어떤 날은 아마 전 아침에 생방을 이렇게 가끔 하는 게 솔직히 조금 쉽지만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생방에 대한 그 긴장감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러니까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금 아침마당 되게 오래 하셨죠.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좀 됐네요. 정확히 세분 한 좀 10년 넘으셨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어디도 장기적으로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어렵고 집안에 대소사가 있어도 좀 어렵고, 그리고 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거 엄청, 그 솔직히 좀 스트레스 되실 때 있으세요? 솔직히. 그 제 몸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정말 좀 살이 있는 분들 많이 잡수지도 않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지켜야 되고, 그 맨날 웃으셔야 되고, 막 출연진이 좀 아니어도 웃어주셔야 되고, 또 진행 이렇게 막 그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늘 좋아서 하지만 어느 날 보면 그게 이제 내가 교도소에 갇혀 있구나. 이 KBS가 교도소구나. 저 카메라 감독님들 교도관이야. 나를 저 앵글에 넣으려고 그래. 교도관이야. 그리고 저 박스에 있는 PD가 제일 나쁜 놈이야. 저 놈이. 그냥 네네. 아니 왜 이렇게 통쾌하죠? 말씀하시는데. 아주 힘들어. 여기 KBS가 국제교도소야 이것이. 아침마다. 근데 그냥 단지 제수복이 화려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은, 그러니까 연예인분들이 힘든 겁니다. 남들은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분 안에는 얼마나 힘듦이 있겠어요. 바쁠수록 힘듭니다. 강의도요, 아침마당 나가고 나서 정말 2배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좋은 게 있지만 반드시 힘든 게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와달라고 하면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딱 그 시간에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만약에 몇 달치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저는 몇 달 안에는 죽어도 안 돼요. 몇 달 지나고 죽어야 됩니다. 저는. 왜냐? 나는 사람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거든. 그분들 너무 소중한 시간 낸 거니까 전 무조건 그거를 완성하고 저는 죽어야 됩니다. 저는 아침마당 하고 죽어야 됩니다. 생방인데 펑크 내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근데 가끔 결혼 생활이 교도소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지옥이다. 요즘 내가 사는 게 지옥이야. 이렇게 사느니 죽어서 살아야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게 사니까 죽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죽어서 죽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서에다가 이제는 쉬고 싶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살할 때 유서에 이제는 일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는 쉬고 싶다. 나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나 이제 좀 쉬고 싶다. 잠이라도 한 2, 3일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확장된 교도소를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희망의 메시지는 우리가 매우 갇혀있는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얼굴빛이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재소자분들처럼. 그 원리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분들은 정기적인 식사를 하시고 정기적 운동을 하셔요. 저는 마음의 식사는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이병헌 씨가 전도연 씨에게 꽃이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꽃이 되었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책과의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좋은 만남 가지십시오. 네. 오빠하고 좋은 만남 가지십시오. 오빠하고. 뭘 만나보십시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얘기를 전에 했었죠.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다. 그러니까 배우는 건 돈 벌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랑하려고 배운다는 거예요. 삶을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목요일 날 특강 같은 거 정기적으로 들으시면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네.
아침에 그냥 텔레비 틀면 되잖아요. 텔레비 틀면 막 미장원이 나와가지고 막 강의해주고 그리고 이 가을에 좋은 책 한 권만 선정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읽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손에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이동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운전 안 하시고 다 기사님들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 아니면 우리 불행하잖아요. 우리 버스 기사님도 계시고 또 지하철 기사님도 계시고 또 급하면 택시 기사님도 다 저희 해주시고 그러면 지하철에서 이거 할 수 있거든요. 네. 지하철 한 양이 수억이랍니다. 네. 그거 얼마나 비싼 차입니까? 에어컨도 나오고. 말도 안 달립니다. 지하철은 말. 택시는 말 달려서 불안해서 책 못 보거든요. 네. 책 한 권 딱 보시고 그리고 좋은 자연도 한번 만나보셔요. 전에요 강의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날 그 전라북도 고창에 가면 선운사라고 하는 단풍이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선운사 단풍 꼭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빨간색일 수가 없어요. 엄청 빨간색인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밑으로 아줌마 수천 명이 더 빨간 잠바를 입으시고 엄청 다니시더라고요. 진짜 그 점퍼 어디서 사셨을까요? 저도 꼭 사고 싶더라고요. 진짜 막 하늘도 빨강, 땅도 빨강, 온 천지가 빨강인데 젊은 남자는 저밖에 없었습니다. 전부 아줌마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아주머니들 사이에 껴가지고 막, 와 좋다 이러는데 앞에 50대 어머니 2명이서 지나가면서 이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어머 누구야? 나 다음 세상에 태어나면 이런 데에서 새처럼 살고 싶다야. 너무너무 문학적이셔요.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분이 아이 미친년. 그 두 분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단풍하고 미친년하고. 누가 아름다워 보이실까요? 예? 단풍이요. 그 미쳤다는 아주머니는 뭐 단풍도 안 보고 배고프다고 파전 먹자고 계속 그 절 밑에 파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뭐 똑같은 건데 계속 보냐고 진짜 뭐 다리만 아파 뒤집었다고 막 이러고. 아 그분 도대체 왜 오신 거예요? 그냥 집에서 파전 해서 드시지. 그 보세요. 이제 가을 바람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멋진 데 안 가도 동네에도 단풍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시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풍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러면은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네. 이쁘다는 말을 많이 들은 딸은요. 정말 예뻐져요. 이쁘다. 아빠가 특별히 우리 딸 너무너무 이뻐. 우리 딸 아빠는 그냥 우리 딸 너무너무 그래서 호칭으로 부르는 집도 있어요. 우리 이금희 아나운서는 아버님이 어렸을 적에 이렇게 뭐 호칭으로 부르는 거 있나요? 혹시 애칭 뭐 이런 거. 금이야 이렇게 말고. 정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뚱딴지라고 부르셨어요. 알겠습니다. 김재현 아나운서는 아버님이나 어머니가 저는 특별히 없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무뚱딴지를 능가할 만한 이름이 없기 때문에. 네. 뚱단지죠. 단지. 네. 좀 엉뚱하고 그랬었나 봐요. 어렸을 그렇죠. 때. 그게 애칭 안에 사랑과 애정이 다 녹아 있잖아요.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다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얘기는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애칭 안에 다 애정과 사랑이거든요. 다 애정과 사랑. 저는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잘 안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신 것 같아요. 엄마는 항상 이렇게 전화할 때 저희 엄마는 항상 의성어하고 의태어로 받으세요. 우리 막둥이 엄마는 우리 막둥이 버릴 게 똥도 없어. 누나들은 짜자네. 똥도 아까워. 근데 제가 그때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촌스러운 표현을 쓰실까? 솔직히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 또래의 친구 엄마들은 너무 그 세련된 언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뭐 엄마가 우리 아들 뭐 항상 믿고 있어, 우리 아들 사랑해. 그런데 저희 엄마 항상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제가 사회 활동을 하는데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그분들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아주 큰 근원을
엄마가 그 얼굴 표정과 그 목소리로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아침마당 나올 때도 어제도 엄마 나 뭐 좀 나가. 엄마는 이제 아쉬울 게 없어. 엄마는 이제 딱 눈을 감아도 돼. 엄마 눈 감는다고 하신 지 10년 지났는데 눈 절대 안 감으시고 엄마 계속 뭐가 이렇게 좀 미뤄지는데요. 예. 아니 뭐 감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은 자기가 강아지인지 모릅니다. 뭐라고 생각할까요? 사람인 줄 알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강아지를 뭐 대하듯이 대해줬을까요? 사람 대하듯이 대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시대의 진정한 문제는 강아지들이 사람인 줄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이 내가 존귀한 아주 귀한 사람인지를 모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 엄마 아빠도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사회도 나를 내 존재로 그렇게 대하지 않고 자꾸 숫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 뭐 한 달에 얼마 버세요? 네. 허리 몇 인치세요? 38이요? 쌍엑스라지네. 그 사람들이 다 숫자로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숫자로. 숫자. 어떤 친구가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친구네 집 갔는데 정원이 완전 넓고 그리고 막 그 꽃도 있고 막 개도 뛰어다닌다. 80평이구나. 엄마들은 항상 숫자. 몇 점. 너 몇 등.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존재. 엄마는 우리 딸 그렇게 좋다. 엄마 우리 딸 항상 대견스럽다. 엄마 우리 아들이 방송하는 거 보면 그냥 엄마 너무너무 좋아. 이런 얼굴 표정. 그 표정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운동이 또 그 힘든 삶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래요. 운동.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요. 그 일산에 보면은 몸짱 아줌마라고 계셔요. 엄청 짱이신 분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 이렇게 거기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그분이 자기 몸 이렇게 전에 이랬고 나 이랬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멋지다 그랬는데 그 밑에 글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즉 무게를 사용해서 하는 뭐 헬스클럽에 가서 하는 이 운동은 지구 중심으로 향하는 중력을 반복해서 거스르는 행동이다. 자, 이해 안 된 5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이해 안 됐는데 대부분 이거 좀 모르시나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어요, 무게가? 근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두 번째 거스르는 행동이다. 그때 인간의 몸에는 두 가지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아름다움, 두 번째는 힘이다. 그 글을 읽고요. 전 진짜 이분이 짱이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은 스포츠 철학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몸매 예뻐졌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멋진 글을 쓰셨을까? 아, 그래. 거슬러야 하는구나. 이렇게 거슬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살지 말고 떠다니는 물병처럼 살지 말고 삶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죠. 그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 들어버리겠어라고 생각하면 인간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나 정말 교도소 같아, 지옥 같아라고 할 때 오히려 힘들어 이런 얘기하지 말고 힘을 써야 되겠어. 나 힘 들어버려야지. 나 힘 들여서 남편 묻어야지.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힘 써야지. 이렇게. 에? 나 방청객 하는 거 힘들지만 힘 써야지. 힘 들여버려야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은 한 번도 들을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게 해도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삶은 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재활에 대한 의지래요. 나 정말 좋아지고 싶다. 네. 솔로몬의 절대 반지 안에는 글귀가 하나 써져 있대요.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네. 그러니까 요즘 내 삶이 너무너무 지옥 같다라고 해도 이것 또한 지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 아주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가니까 충분히 선물로 받아들이시고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나 삶이 권태롭다고 하시면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니까 귀한 손님처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인간을 더 좋은 단계로 이끌어도 준대요. 전 최근에 아주 감동받은 그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네. 영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미국 아니면 영국. 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남태평양에 원주민 5명이서 영국으로 홈스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메라 전문 감독님들이 찍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를 자기네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찍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분들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옷을 그 옷 아시죠? 그 원주민 분들 여기 그거 이제 이렇게 좀 아싸리한 거 있잖아요. 이제 아싸리한 거 요거 하나만 입으시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딱 찍고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또 영국의 중산층에. 그리고 영국의 중산층에 갔는데 이제 거기는 돼지를 많이 이렇게 키우는 집이었습니다. 부잣집.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러는데 이제 영국 사람들이 사는 걸 보여주는데 돼지 수정하는 걸 보여주는데 거기서는 인공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으로 교미를 하면 빨리빨리 생산해낼 수 없으니까 암돼지를 이렇게 틀에다 놓고 꼬리를 들고 이만한 튜브로 이제 이렇게 탁 밀어넣고 그리고 탁 이렇게 보내고 또 딱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원주민들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져요. 자기네도 돼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 말로 까다봐 뭐 따봐 이거 돼지 봐 까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그 영국 부잣집 아저씨가 그럽니다. 이렇게 해야 돈 많이 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되게 인상이 더 안 좋아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저기 수컷 돼지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느끼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이거 뭔 질문이야. 우리는 수컷 돼지의 즐거움에는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린 돈에만 관심이 있는데. 그리고는 이제 저녁을 같이 먹고 그 영국 아줌마랑 접시를 막 닦는데 접시가 너무 많아요. 부잣집이니까. 그리고 옆에 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설거지를 오래 하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 아줌마가 접시 비싼 거라고 합니다. 그럼 당신은 설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는요 바나나 껍질에다가 음식을 먹고 바나나 껍질을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시간에 당신은 뭘 합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마을 중앙에 나무 밑에 가족들이랑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냥해서 어떤 가다가 멧돼지 잡다가 자빠진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국 여자가 근데 그렇게 듣지도 않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접시가 되게 비싼 접시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아줌마가 들어가니까 자기들끼리 셀프 카메라를 이렇게 찍습니다. 저 영국 여자는 접시가 너무 많아. 아주 철학적인 주제를 던지죠. 그리고는 드디어 마지막 날에 이제 마을 회관에서 영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옷 입었는데 자기네 옷 민속 의상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는 춤을 춰고 공연을 보여줘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아프리카 가봤더니요. 그분들 춤이 아주 영적인 것 같아요. 그 소리가 막 이렇게 저희는 강강술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분들은 잔돈이의 고라레따 이바로냐 아레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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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게따 이마스게 이런 거 하기 시작해요. 뭔가 느껴지죠? 막 어떤 혼이. 그 원주민들이 막 그런 걸 막 이렇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은 저 사람 뭐야? 뭐야? 그러다가 나중에 어울려서 같이 춤을 춰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제 추장이 그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스피치를 합니다. 자기 친구들 5명을 데려놓고 여러분 영국과 우리 남태평양이 서로 사는 방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여러분은 돼지를 많이 키우고 싶어서 돼지에게 저희가 보기엔 별로 즐거운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접시가 매우 많고 우리는 접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든 접시가 많든 접시가 없든 돼지를 많이 갖고 있든 아니면 돼지를 한두 마리만 갖고 있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너무 멋진 말을 날려요. 자기 친구들을 가리키면서 저희들처럼요.
엄청난 내용입니다. 교황께서 수년 전에 서거하셨을 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이 원주민은 빤스 한 장 입고 합니다. 그냥 요거 하나 입고 아라라라 이거 한번 하고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누구들처럼요? 우리들처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라는 말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들처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원주민들이 얼굴 표정이 이렇게 합니다. 그 엄청난 자부심. 그 팬티 한 장 입은 사람들이 잘 살아 입은 중산층 앞에서 그 엄청난 자부심. 저는 저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더운 여름도 올해 수없이 많이 내렸던 비도 이 가을을 막을 수는 없듯이 매우 힘든 일도 저희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저는 흔히 소통하면 상대방과의 소통을 생각했는데 내 안에서 기운이 좀 통해야 뭔가 소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지금은 안에서 돌다가 걸리는 게 많잖아요. 열등감에 걸리고 쓴뿌리에 걸리고 미워하는 사람에 걸리고 하는데 그 걸리는 것들을 좀 다 제거해 줘야 되겠군요. 일단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여자한테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지 않아도 네. 다 알아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침밥도 해주고 뭐 저희 집은 아직 그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저절로 느껴진다 이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사랑하면 행위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잖아요. 예. 남편을 사랑하면 음식 조금 더 맛있게 해주고 싶고, 예. 남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음식에 자꾸 뭐 청산가리 이런 거 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해야 이제 행복의 시발점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진정한 소통 전문가로 거듭나신 네. 걸 오늘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즐거우셨죠? 네. 마음에 남는 것도 많으시죠? 네. 큰 박수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였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고요. 피부관리 전문점 얼짱 몽짱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마련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저희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